있었고, 그 뒤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주장은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구도에 내가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렇죠. 처음에 복귀를 해보니까 그런 계획이 다 있었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옵티머스 1호 투자자가 전파진흥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공공기관인데 220억을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금융당국에 문제 제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도 하셨어요. 처음부터 뭐가 이상했습니까?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성주건설을 인수했고요. 성주건설 국공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상한 일이죠.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주건설 인수해놓고서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그거를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에다가 내용을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성지건설이라는 회사부터 인수했는데, 성지건설이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상당히 자금도 어려웠고, 거기에 이제 자문사가 엑스피스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자문사 통해서 의외로 성주건설 자금이 들어갔고, 정영재 씨 등이 거기에 경영진에 참여한 걸 보고,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문제가 많은 왜 성지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인수했냐, 여기서부터 이상했다. 그래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호소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진정을 했고요. 소속장 제출을 했습니다. 소속장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고위험군 상품에 투자를 한 것부터 이게 사실은 허위 아닙니까? 그죠?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국공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는 낮은 대신에 안정성은 고등급이라고 주장을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그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에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예.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기들이 목적한 회사에 자금이 가게 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자금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죠.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처음 만든 펀드가 레포라는 이름의 펀드였죠. 예, 그래서 저도 래프라는 명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뭐 검색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그랬지만 도저히 수긍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전파지원 기금에서 조달을 했는데 220억 원이나 그 자금으로 인수할 필요가 없는 위험한, 시끄러운, 어려웠던 성지건설을 인수할 것도 이상했고, 그리고 설계한 상품이란 게 국공채 수준의 안전한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처음부터 했다. 그래서 사실은 고발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하고 검사에 경찰에서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건은 무혐의 처리가 나죠. 위험이 처리가 나고 그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파관리기금이 당시 용산에 있는 사업을 설계되면서 들어오는 몇백억의 자금을 레포펀드에 투자했다가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처음부터 검찰이나 공감원에서 제대로 내다봤으면 지금의 수천억의 그 성수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찬 그런 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던 이게 문제였죠. 처음부터 이 상품 설계가 이상하다고 해서 고발을 하셨는데 왜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은 법률 기술자들이 작업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혐의로 인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쏟아지지 않았나요? 전체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전파관리기금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계속
많은 법인이나 개인들이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공기관에 기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무혐의도 났으니까 안전한 이제 투자라고 인식이 돼서 그 한 1조 5천억 투자가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의 이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양호 회장과 이현재 전 부총리. 양호 회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역할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양홍 씨가 했던 역할은 우리나라의 금융계의 최고봉인 이현재 씨와 막역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 여기에 연루된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제 초대 금감원장이죠. 근데 양호 회장과 막역한 사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시는 거죠. 통화한 내용도 들었고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호 회장과 이현재 전 부총리 간의 통화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요? 예.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뭐 증거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7월달에 검찰에 제출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대대적인 7월 이후에 많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명령 구속이 되는 거고 공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했고요. 많은 기자분들한테 이 사건은 정말 이 몇 명의 조사부 검사 인력으로 해결될 사건이 아니고 몇십 명의 검사가 투입돼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재현 대표 후배죠? 대학교죠? 그렇죠. 뭐 해야 될 사건이더라고요. 예, 김재현 대표나 대표 뭐 부사장 이런 분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그 이사 이런 분들 회사 내에 몇 명의 그런 인사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 아니라고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배우가 아니라 배우는 따로 있는데 그분들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왜 미국에서 같이 배달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를 왜 배우지 못했는지 처음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쏟았었는데요. 나중에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다 나타났어요. 지금 전체적인 큰 요지는 본인의 회사를 타겟으로 해서 본인을 의도적으로 쫓아냈고 그리고 이런 펀드 사기 사건을 설계했는데 이 감독기관의 감독을 말하자면 금융기관 출신들을 통해서 혹은 뭐 법기술자를 통해서 회피해서 결국 이런 일을 벌였는데 그런 일을 벌여놓고 이걸 본인이 과거에 여권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소위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뭐 모든 보도를 다 보시면 한글은 유튜브 아니면은 그런 게 읽히지 않는다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슈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니까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로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고요. 대표님? 네. 네. 저희가 두세 번 정도 인터뷰를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혁진 전 대표였습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이대 대표의 핵심 인물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쫓아냈고 펀드 사기를 설계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이디 누리부리맘은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끼친다. 대체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의견을 이인성님은 내 머릿속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의견으로 그리고 애니하트님은 억울하면서도 무섭겠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명명백백 해명하시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고 같은 해 12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금융특보로 일했는데요.
잠시 여권과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언론과 야권이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본인도 부실 펀드를 발견하고 고소 고백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리 혀바나님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의견을, 새날님은 처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지오레님은 누구 하나 믿기 힘들어서 귀국을 못하는 건가 억울함이 느껴진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라인과 옵티머스는 사건 구조도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뉴스공장에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특근 두 번째 순서는 지난 22일 목요일에 방송된 KBS 시사 직격 정범수 PD와의 인터뷰입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은 메이드인 중앙지검이라는 2부작 방송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획 표적 수사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자, 최근에 계속 터지고 있는 검찰 관련 이 폭로들과 사실은 연결된 이 시사 기획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태를 예견을 했다듯이 예견했을 리는 없는 것이 이 기획은 오래전에 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 KBS 시사 직격 메이드인 중앙지검 2부작을 제작해 보도한 KBS 정범수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KBS 시사 직격의 정범수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오래 만들었다 이거. 오래 준비했다. 맞죠? 네, 6월달에 처음 신계봉 의원이 저희를 찾아주셨고요. 네. 한 3개월 넘게 취재하셨네요. 취재 기간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성 들여 만든 탐사